가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수료증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을 들으셨으면 양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면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 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지금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컴퓨터 작업을 조금만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직업이 사회자였어요. MC였는데 돌잔치 같은 걸 진행하고 그다음 일반 의전 행사라든가 뭐 그런 축제나 그런 거 진행하는 사회자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컴퓨터 작업 때문에 이걸 막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저를 쳐다보시니까 갑자기 떨리네요. 원래 제가 앞에 서면 잘 안 떠는 사람인데 지금 탐방로의 이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문기 사무처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수준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탐방로 이해 부분은 넘어가고요. 해파랑길 지킴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에 올해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에 한국가치길 해설사 교육 받으셨던 분들은 제가 한번 그렇게 수업을 할 때 잠깐 좀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지 싶은데, 해파랑길 지킴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탐방로의 안전시설물이나 안내시설물 등을 지키고 관리하며 다양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탐방로를 지키고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탐방로의 형태 및 상태를 살펴 탐방로를 안전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이제 지킴이라고 1차적으로 두고요. 여기에 기존의 이제 문화유산 해설사나 숲 해설사, 길 해설사처럼 다양한 이제 지역자원 해설을 통해서 정보와 편의도 제공하고요. 거기에 길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민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길을 찾는 여행객에게 최선의 쾌적한 트레킹을 유도하고 안전한 탐방로로 안내하는 종합적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다른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떤 형식적인 내용들이니까 알아들으실 텐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바로 아까 윤문기 사무처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과의 어떤 관계 부분입니다. 실내로 저희가 이제 화랑길이라는 거를 경주 문화재 사이를 이어서 길을 개발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화 문의가 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걸으면 되느냐,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떻게 어디로 가시면 된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안내를 해드리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다가 저 남산 아래쪽이었는데 이제 통일전에서 좀 걸어가서 아니요. 저 통일전에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생태공원 지나서 저 망덕사지 있던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 쪽이었는데 그 안쪽 길에 누군가가 거기에 깻잎 농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한 3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거기를 그냥 쓸어버리고 가신 거예요, 깻잎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여행객인데 여기 좀 걷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화랑길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독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안내를 해드린 게 그 길로 가면 편하게 가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만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그 깻잎밭을 보고 깻잎을 다 뜯어가 버리는 거라면 그걸 좀 많았겠죠. 제가 밭을 가보니까 좀 분량은 많던데 그거를 30분이 한 이만큼씩 뜯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여기서 뜯어서 어디로 집까지 가지고 가면 시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 뜯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민들한테 저희가 대신 변상을 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여행객분들 중에서는 어떤 걷는 건 자기가 좋아서 걷는데 이 지역민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자꾸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민분들도 자기들 사는 터에다가 길을 안 만들기를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충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간포까치길도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육생분들하고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지만 인근의 밭이라든가 어떤 개인 지역민의 어떤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파랑길이나 간포깍지길은 이제 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해파랑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가서 조처해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지킴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어차피 주민분들하고 같이 아시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킴이가 되셔가지고 그런 어떤 다양한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그 손님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지역민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까 좀 넓은 이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좀 지역민분들한테도 이해를 풀고 하는 그런 역할이 좀 굉장히 지킴이에게서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 포항에 연어랑 세원의 길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일부분은 해파랑길하고 좀 겹칩니다. 아까 호미곶에서 도로 따라 이렇게 안 가고 중간에 산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중간에도 저희가 좀 겹칩니다. 연어랑 세원의 길이 조금 겹치는데 아직 이게 외부에 공개할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 계속 탐사는 중이거든요. 길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연어랑 세원이라는 어떤 1월 문화의 유적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길이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일도 많이 뿌는데 제 걷는 것 자체가 최적화된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아주 날렵하고 이러셔가지고 좀 걷기에는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만큼의 최적화된 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옷을 입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냥 여행객으로 알아요. 이걸 어떤 개발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여행객으로 알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먼저 벽을 치고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가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뭐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시는 주민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해주세요. 일단 딱 저를 보고는 바로 먼저 눈부터 움직이십니다. 대답은 없이. 먼저 밑에서부터 한번 위로 쭉 훑었다 다시 한번 내리시거든요. 이게 뭐 제가 짧다 보니까 오르내리는 시간은 짧은데, 일단 그렇게 먼저 보시고, 가만히 이렇게 꿰뚫어 보세요, 저를.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그제서야,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살갑게 다가오지 않고 지역민분들도 이제 경계를 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나중에 이걸 개발해놔도 여행객들이 오셔가지고 걷다가도 이렇게 뭐 물어보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론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분들이 먼저 좀 지역민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여기 길 생긴다던데 내가 또 거기 지킴이로 있거나 일할 건데 좀 오면은 말 좀 잘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길도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행객분들한테 저긴 정말 정감 어린 동네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 결국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돼가지고 더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상권도 발달이 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양남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양남의 수령리에 정자를 저희가 하나 놨습니다. 무장공비 전적비 옆에다가 정자를 저희가 시에서 제가 지시를 받아서 놓게 됐는데요.
그 해파랑길 정자라고 나왔는데 처음에 그거 놓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다른 곳에서는 막 이렇게 정자 놔준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저 읍천항에다가 놔드린 것도 그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고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수렴리에 놓을 때는 이제 양남면의 그 부면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에다 놔도 되겠습니까? 공유수면인데 놔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땅을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곳에서 걸려오더니 여기 이제 이장인데 왜 아무 허락도 없이 여기에다가 정자를 놓느냐, 여기에 전부 다 식당들 그 차대는 주차장인데 왜 여기에다가 정자를 놓느냐, 그래서 못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그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게 놓으면은 오히려 여행객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게도 해파랑길의 사업이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오시면은 거기 다 식당인데 지금 횟집인데 그 횟집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히려 사람들 와가지고 정자에 쓰레기 버리고 가고 담배 피우고 담배 버리고 가고 그러면 관리하기도 더 힘들다. 그리고 여기 이 정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주차장이 차가 최소한 3-4대는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막아버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거기 공유수면인데 왜 무슨 권리, 거기 주차장을, 물론 주민분들이 쓰시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따지면 공유수면이면 나라 건데, 뭐 아무튼 그런 말도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차마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그 주민분들한테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결과를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고 내가 협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 일주일 후인가 공사하시던 분들도 공사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하셨어요. 이제 다른 데 먼저 대본이랑 이쪽에 먼저 정자를 놓으시면서 대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일주일 후쯤에 뭐 일단 놔도 된다라고 이제 주민분들이 얘기를 한다, 그럼 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다행이다. 왜 저희가 거기를 놓으려고 그랬냐면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경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걷다가 그쯤에서 한번 쉬어주고 하면 딱 괜찮은 위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어차피 한 12시, 1시쯤에 좀 걸리는 구간이에요. 울산 정자항에서 출발을 하면은 1시? 한 1시 반? 그쯤에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시고 가실 수가 있잖아요. 횟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정자에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출발하시라고 일부러 만들어 드렸는데, 그렇게 놔드리고 좀 있다가 또 한 곳에서 전화가 와요. 저기는 정자 놔주면서 우리는 왜 안 놔주냐고, 양남에서 또 다른 데 마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지역민 분들도 서로 자기의 어떤 자신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좀 이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걸 저도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정자를 반대하셨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행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안 놔준다고 또 몰아치는 분들도 이해가 가고 다 하는데, 그렇게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길을 여러 군데를 좀 만든다고 많이 다녔던 사람으로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이렇게 또 바다 구간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떤 사회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을 좀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좀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책도 뒤져보고 해서 어떤 건축적인 부분도 좀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길지킴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분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식으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저희는 이제 조상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킴이 분들께서는 길을 손님들이 오시고 안전하게 걷고 또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게 이제 언제나 도보문화 형성을 위한 안내자라는 여기 안에 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계적인 CS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 교육 말미에 CS 교육이 잡혀 있긴 합니다. 한데 CS, 그러니까 서비스 교육이라는 게 잠깐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한두 시간 이렇게 교육 듣는다고 해서 나아질 건 아니고요. 경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못 되는 이유가 불친절 때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행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여행 책자를 보면은
전 책자를 보면은, 통계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불만 1위가 경주 관광에 불만 1위가 불친절이었습니다. 식당을 어디를 가도 인상 좋게 쓰는 식당이 잘 없고, 그 다음 뭐 어떤 추가적인 걸 제가 신청을 해서 요구를 했을 때도 그거를 좋은 말로 해주는 식당도 잘 없고, 특히 욕 많이 먹었던 데 중에 하나가 간포항입니다. 간포항에 지금도 시정 게시판에 시청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시정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은 간포항 회타운 앞에 공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아요. 호객행위 심하고 공유 주차장이라고 요 됐는데 자기 식당 앞이니까 요 되지 말고 딴 데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저께도 저도 그렇게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간포읍에 읍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민분들도 어떤 삶의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그 접근을 좀 하시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거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깍지길도 지금 4구간이 코스가 바뀌면은 그 시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출발하는 코스에서 출발을 하려면 차를 대야 되는데 분명히 공용주차장이 되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있잖아요. 시장 안에 들어가시면은 주차장이 좋아요. 근데 그리고요 이제 그 방파 제국이 또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남방파 제국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안 걸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놓고 잠시만 걸어놓으면 몰라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해파랑길 한다고 간포를 뭐 지금 수십 번을 드나들었는데 그냥 앞길도 하고 그러면서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드나들었는데 어디에 차를 대야 되지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게 인지가 안 돼요. 간포시장 주위에 차를 어디에 대야 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찾을 데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여기 뭐 잘 아는 사람 얘기해서 공설 요 시장 요 뒤편을 그런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썩두드려 싹 두르게 안 돼 있어. 예, 저도 이제 그 간포시장 뒷공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간간이 되는데 그게 바깥에서는 잘 안 눈에 안 띕니다. 맞았어요. 예, 간포를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예. 그 주차장을 절대 못 찾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쉽게 눈에 띄는 데가 바로 그 횟집 앞에 공용주차장이고 수협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되다 보니까 횟집 주인분들이 반대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길을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제가 먹는 만큼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체력을 유지하려고 몸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길 걷다 보면 느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양한 지역민들의 그런 생활상이 느껴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웠나. 저는 물론 포항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경주 온 지는 한 5, 6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해파랑길이랑 간포 깍지길을 하면서 경주 사람보다 간포랑 양남 쪽은 더 많이 알아요. 지금은 일반 경주 사람 물론 지역민분들보다 못하겠죠. 못하지만 지금 더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이제 이 집업 만들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원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경주 하면은 흔히 안에 있는 시내 안에 있는 관광지만 생각하지 바닷가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딱 교육이 걸어보면은 와 이게 차라리 경주 시내에 있는 관광지들보다 이곳이 더 올만하다. 제가 재작년에 해파랑길 탐사를 할 때 지금 양남에 주상절리 있던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와 여기 대단한 주상절리가 여기 있는데 그걸 딱 그날 걸었어요. 강동항 주상절리를 울산에서 걷고 지나고 오다가 이제 오후쯤에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와 이래 좋은 데를 왜 경주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지 그랬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군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너무 내 눈안에 많이 들어오고 아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한번 걸어볼 만하다. 저는 지금 솔직히 제 와이프를 데리고 제가 이제 길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지금 특히 개발이 안 돼 있는 길들을 많이 다니죠. 저는 물론 이제 뭐 지리산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이나 좀 알려진 데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저 따라가셨다가 관절염 걸리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뭐 제 친구들하고도 몇 번 가고 또 저도 이제 그렇게 동호회가 지역 그렇게 동호회에 좀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혼자 또 다니고 했는데
이런 걷는 길을 많이 걷다가 제 와이프랑 이제 해파랑길을 한 몇 번을 같이 걸었어요. 걷는데 늘 따라다니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불만만 하던 사람이 해파랑길을 너무 좋다. 진짜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 또 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 10주년 때 저희가 지금 올해 결혼 10주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주년인가 7주년인가 그러는데 제가 연애만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는 그게 연차가 안 많은데 결혼 10주년 되면은 제가 한 달 정도 휴가를 내고 애들은 한 달 정도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고 둘이서 해파랑길 출발 구간부터 해서 갈 수 있는 한 달 동안 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가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럴 정도로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이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특히 해파랑길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반 길들은 조금 여성분들이 걷기에는 힘든 구간도 많아요. 산을 타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이 많은데 해파랑길은 특히 경주 구간은 아주 무난합니다. 아주 무난합니다. 그냥 대부분이 바닷가 쪽 걷는 평지고 간혹 나타나는 산도 그다지 험한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나 아무튼 전체 우리 경주 구간 전체 구간 중에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디냐면은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구간이 어디냐면 가문사지 뒷산 들국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거의 다입니다. 나머지는 힘든 구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주로 걷고 이러다 보니까 해파랑길은 정말 여성분들이 걷기에도 괜찮고요. 간포깍지길하고 해파랑길하고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천항에서 간포항 가는 길인데 해파랑길은 그냥 뒷산 넘어가는 거고 간포깍지길은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해안을 따라가는 그 길을 제가 한번 처음 이제 지난달이었나? 지지난달이었어요. 우리가 거기 간 게. 아무튼 지지난달이었나? 거기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그때 김재현 선생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부산 꾸며놓으면 부산 2대 산책로랑 똑같겠다.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대 산책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치 좋다고.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 또 놀랐어요. 야, 간포에 내가 발을 안 디딘 곳이 또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 발 안 디딘 곳이 또 이렇게 멋있구나. 단지 길이 좀 험하다라는 거. 국민들이 개발해놨던 길이라서 길이 좀 험해서 아직까지 개통시키기에는 관광객들한테 개통시키기에는 탐방객들한테 개통시키기는 좀 힘들고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보수를 좀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는 길에 또 차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적산가옥 그러니까 다무른집 간포까지 길에 다무른집 같은 경우로 지금 다른 지역도 차장님 아까 일본 거기 적산가옥이 지금 떠가지고 됐는데 군산이라고 하셨나요? 군산도 그렇고 지금 구룡포도 아시다시피 근대 문화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저 향후에 해파랑길 코스도 그쪽 다무른집 쪽으로 좀 바꿀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포항 따라 쭉 걸어가는 건데 굳이 좋은 소스를 놔두고 왜 해변으로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코스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역사, 문화, 그다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담기고 자연경관이 다 담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파랑길에 대한 어떤 매력이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처음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나 길 걷는 트레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을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하는 데는 최적의 코스가 해파랑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걸어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 줄 수 있고 길에 관심 없던 분들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지킴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인근 지역 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길 지지 모임 결성 같은 얘기도 나와 있는데 이게 길이 발전이 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도보 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객이 탐방객이 오다 보면은 여기에 돈을 쓰고 가게 돼 있고 그러면은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여기 해파랑길 경주구간 지킴의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 길 지킴이는 이렇게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고 길의 편의와 환경을 보존하는 등 길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면 해파랑길 지킴이는 길 지킴이의 길 관리